안녕하세요. 팀노바 온라인 강의 페이지에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팀노바 라이트라고 요 URL은 팀노바 홈페이지 가셔서 오른쪽에 있는 거 뭐 누르시면 되고요. 아무튼 팀노바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팀노바 라이트인데요. 여기 질문이 왔습니다. 손혁진님이 차분기관은 영어로 디퍼런스는 수학용어로 미적분의 미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라고 이제 질문하셨어요. 이게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왜 나왔냐면, 제가 팀노바 공통 강의 컴퓨터 역사의 앞부분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차분기관 영어로 디퍼런스 엔진이니까 좀 다른 엔진 이런 뜻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넌지시 얘기를 하고 이제 갑니다. 일단은 뭐 그거를 딱히 이제 배워본 적도 없고, 근데 컴퓨터에서 필요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고만 이러고서 넘어갔는데, 거기서 말하는 차분은 미적분의 미분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작은 것까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추측이 아닌 진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디퍼런스는 차분이 아니고, 디퍼런스는 미분이 아니고요, 차분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차분이겠죠. 미분은 디퍼런셜이나 디퍼런티에이션을 뜻하고요. 미분과 차분은 다릅니다. 일단은 미분은 한 지점의 변화율을 알기 위해 쓰이는 개념이고요. 반면에 이제 차분은 개차라고 해서, 개차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수학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수열에서 하나의 앞에, 이렇게 설명하면 힘들겠다. 일단은 디퍼런스가 무슨 뜻인지 먼저 보면은, 디퍼런스는 차라 그런 거예요. 차.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적어봤는데, 디퍼런스는 뭐 차분, 개차, 정차 있는데, 일단 여기서 공통점이 차잖아요. 근데 디퍼런스가 차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말고 자동차 말고요. 자동차 말고 차. 그럼 뭐 여기서 앞에 빠진 주어가 뭘까요? 두 값의 차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3-1이면 여기서만 2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차가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가 차예요. 요런 것도 똑같이 difference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정말 어려운 게 여러 뜻을 갖고 있어서 좀 많이 조사를 좀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열이 이렇게 있어요. 수열이 있는데, 지금 전 수학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잘 설명할 자신 없습니다. 근데 수열이 이렇게 있는데, 개차, 이게 지금 차분이죠. 하나의 차분이 제1개 차분이라고 읽으셔도 될 것 같고, 제1개 정차라고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뭔 소린가, 피라미드인가 이렇게 거꾸로 된 피라미드인가 생각하시겠지만 되게 쉬워요. 여기 있죠. 8에서 1 빼면 7이죠. 그럼 걔가 여기 들어가요. 벌써 차분이 하나 발생한 거예요. 18에서 8 빼면은 10이죠. 그게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예요. 63에서 35 빼면 28 되고, 106에서 63 빼면 43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0에서 7 빼면 제2개 개차에서는 3, 7, 얘네 둘의 차이는 7, 얘네 둘이 사는 10, 11, 15 하다가, 얘네 둘의 차이가 4, 4, 4 하다가, 결국은 4에서 4 빼면 0 나오죠. 그러니까 0, 4개 개차까지 가는 거죠. 이런 게 차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분계수랑 차분계수 얘기할 때도,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을 보통 뜻하는데, 차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을 뜻해요. 그래서 둘의 용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미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 틀린 얘기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차분에서 나오는 성질들이 일반적으로 미분을 이산화 시켜요. 그러니까 이산화가 뭐냐면, 컴퓨터가 디지털 기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0과 1로 디지털 신호, 되게 어려운 얘기가 돼서, 그러니까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혁진님을 위한 이런 영상이니까요. 이산화 시킨다고 하는데, 이산화는요 연속적인 그런 뭐 매체도 있잖아요.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소리 같은 거, 그런 거는 디지털 신호로 기록이 돼도 굉장히 여러 단위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 쪼개진 단위를 뭐라 그러죠?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FPS라고 해서 게임 위쪽에 막 롤 같은 거 하고 뭐 게임하다 보면 지금 이 게임은 몇 FPS입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종의 그 1초 초당 프레임이, 그러니까 프레임 퍼 세크 뭐 이 뜻 아닌가요? FPS가 한번 찾아볼게요. FPS가 게임 FPS 말고 초당 프레임일 거예요. 아닌가? frames per second라는 뜻이 있네요. 네, 제가 말한 건 frame per second를 얘기하는데, 뭐 요런 재밌는 그림 있다. 나무 위키에도 있는데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요런 식으로 그림 파일이 나오네요. 요게 지금 나오는 건데, 요게 뭐냐면 이제 60fps 부드럽죠. 30fps 뚜뚜뚜뚜 이렇게 뚜뚜 똑같은 속도지만 얘 좀 어지럽죠. 초당 15개. 이건 애니메이션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 초당 60개냐 30개냐 15개냐 뭐 아무튼 요런 게 fps인데, 정신없어. 머리 아파. 아무튼 이런 건데,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프레임 단위로 쪼개야 돼요. 그런 쪼개는 순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 그게 있겠죠. 예를 들면 카드 섹션 같은 거, 카드 섹션에서 만약에 너는 뭐 1분 1초에 이 동작을 해야, 이 카드를 열어야 돼, 뭐 해야 돼. 카드 섹션이 뭔지 모르시나요? 카드 섹션 찾아볼게요. 뭐 북한 카드 섹션인데 요런게 카드 섹션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있고 이거를 사람들이 순서에 따라서 들고 있는 거죠. 빨리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카드 섹션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카드를 딱 드는 거 있죠. 근데 왜 이런 거야? 이런 거를 영상을 제가 잘못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막 카드를 그때그때 원하는데 딱 들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단위, 그게 이산화인 거예요. 이산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록해 놓은 거죠. 디지털 신호로. 그래서 미분을 이산화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차분 기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차분인지 이제 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 차분을 사용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을 이산화 시켜서. 그래서 차분기간 자체가 원래 하는 그 의미는 어디있더라? 내가 적어놨는데 뭐야 이거. 다항식값 이거는 그냥 백과사전에 있는 거예요. 다항식값 표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식 특수용 컴퓨터. 그러니까 다항식값 표를 생성하기 위한 기계식 특수용 컴퓨터인데, 여기서 빠진 용어가 뭐냐면 디지털 컴퓨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 디지털은 어떻게 설명하지? 뭐 하나하나가 사실 너무 기라성 같고 어려운 용어들이라 사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디지털 신호는 0과 1로 된 신호 정도라고 일단은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디지털은 따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신호인데, 그래서 일단은 절대 미분은 아니라는 거, 미분이랑 차분의 차이를 한번 혁진님이 공부해 보시는 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차분 기간은 일단은 그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디지털 기기인데, 어떤 수학적인 거를 자동화 시켜서 어떻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다. 그래서 아까 차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은 연결고리 설명을 하면 차분의 원리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 뭐 시간도 한정적이고, 그리고 너무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나중에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되면 그때 한번 더 파봐서 더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뭐 수학도 한동안 안 썼는데 다시 열심히 또 찾아가면서 했지요. 아무튼
차분기간이라는 거는 찰스 베비지라고 해서 그 할아버지 있죠? 그 할아버지가 있는데, 찰스 베비지 할아버지가 어디 있지? 그런 건데, 이제 아무튼 됐고요. 그 사람은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1900 몇 년도지? 차분기간 제가 그림을 좀 수집을 해놨는데, 어디 갔지? 요게 이제 차분기간의 어떤 그림인데, 이게 영상도 있어요. 제가 영상 찾아놨는데, 어딨냐. 네, 요겁니다. 요게 차분기간인데, 이게 영국 가면은 있어요. 영국 가면은 과학박물관 있죠. 런던에 있는 과학박물관에 가면 이거를 투어를 신청하면 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 런던 박물관에 있는 개는 아닌 것 같고요. 요건 되게 경량화된 것 같고, 사실 좀 되게 더 크더라고요. 이거는 좀 이렇게 경량화된 거고, 찰스 베이비지가 직접 방문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발명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항식과 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동작 원리 똑같아. 여기 있죠, 이 종이에 저 수동으로 이렇게 막 돌리면 계산한 결과값 있잖아요. 그 결과값이 여기 프린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쪽에서 요게 이렇게 찍히는 거죠. 아까 그 종이에 요 부분. 이게 약간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따다다닥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결과 나오는 거. 네, 요런 식으로. 요게 이제 차분기간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지금 디지털 신호 0과 1로 된 숫자 체계로 동작하는 게 디지털 기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도 디지털 기기고, 그 컴퓨터에 동작하는데 아주 큰 이제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추천 영상 뜨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할배가 그 영국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가이드로 설명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자료가 많았어요. 아무튼 요렇게 수동으로 막 동작시켜서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찰스 베비지란 사람이 1922년도에요. 일단 이 사람 얘기부터 할까요? 찰스 베비지란 사람이 1791년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은행원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런던에서.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정말 똑똑했나봐요. 과학 분야, 수학 분야, 뭐 기계 분야 등등등 통찰력도 굉장히 뛰어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다빈치맨이었대요. 다빈치맨. 그러니까 다빈치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빈치가 사실 못한 게 없잖아요. 뭐 조각, 뭐 건축, 뭐 미술 이쪽에서 다 잘했잖아요. 그래서 다빈치 못지않게 여러 분야에서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져서 다빈치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립학회 회장한테 1922년에 수학의 표 작성을 자동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편지를 작성을 했대요. 그래서 난 이거 할 수 있는지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보냈는데, 그 이후에 1923년도에 이 사람이 표를 계산하는 기계적 이론적 원리라는 논문을 써서 왕립학회에서 또 첫 번째 금메달을 또 받았대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거랑 수학적인 게 두 개가 동시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기존의 큰 문제 중 하나였던 바다 선원들이 어떤 보는 표 같은 게 있나 봐요. 바다 선원들이 볼 수 있는 그 표가 그 인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바다 선원들이 약간 죽게 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런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영상에서나 아니면 좀 영어로 된 자료들 위주로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표의 생산을 좀 자동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좌표계 아닐까요? 왜냐면은 어디로 가야 되고 막 이런 문제면 좌표계를
만들어서 좀 정확성을 좀 보증을 하면서 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개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지금 되게 놀랬던 게 그 이 안에 캐시 메모리 같이 일종의 플래시 메모리, 뭐 캐시 메모리 같이 일정량의 어떤 그 일정량의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CPU에 그 일시적으로 있는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캐시 메모리 이런 거, 그 연산을 위해 필요한 메모리 같이 일정량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날 컴퓨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차분기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왜 차분기간이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숫자 계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 공식을 대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학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쪽 공식으로 풀이해낸 게 다른 식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응용하면 거의 이제 그 무한대로, 그러니까 신호만 수학적으로, 일상의 신호를 수학적으로만 바꾸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음악이나 아니면은 뭐 영상 같은 거를 일상의 신호를 숫자로만 바꿀 수 있는 체계만 만든다면 사실 가능성은 무한해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영상도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아주 그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기관 이런 뜻이 아니고 두 값의 차를 구하는 기관 정도로 보시면 맞습니다.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군요. 근데 이제 제가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건 이런 디퍼런스가 굉장히 여러가지 뜻을 갖고 있어서 좀 난해했습니다. 덕분에 영어에서 수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공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거래도 여러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불만인 건 혁진님이 이제 좀 더 알아보시고 이제 해주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 저는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이 용어를 만드신 분들은 사실은 미분을 처리하는 거였으면 미분기관이라고 붙이지 않았을까요? 차분기관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을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이었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하나를 더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네, 2강 공통 2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2강에서는 컴퓨터 부품에 대해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롬을 언급을 해요. 근데 롬 언급 부분에서 혁진님의 글을 읽어볼게요. 롬 부분을 설명하실 때 학교에서 컴퓨터 껐다 키면 깔았던 프로그램들 초기화되어 있는 것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것은 롬이 아니라 윈도우즈 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복구 기능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네, 그거는 거의 기능은 똑같아 보이겠지만 실제로 램 위에서 그거는 인위적으로 윈도우즈가 기록하고 지우고 복구해내고 그런 기능이고, 롬은 그 자체의 데이터가 바뀌지 않습니다. 롬의 뜻은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하고요. 한글로 번역해서 사용할 때는 보통 고정식 메모리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많은 백과사전이나 많은 자료들에서 고정식 메모리라고 그래요. 고정기억 메모리라고 하죠. 예, 고정기억 메모리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복구 기능 아닙니다. 완전 달라요. 예. 그리고 지금도 PC방 같은 곳에서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윈도우즈 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복구 기능이에요. 그래서 PC방에서 롬을 사진 않죠. PC방 컴퓨터 맞췄는데 롬을 넣었어 라고 하는 그 PC방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롬을 실제로 썼어요.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롬이 깔려져 있는 PC에 뭘 깔면 알아서 다 지워져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거의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는데 롬으로 설치하는 프로그램 뭐 깔아도 일시적으로 메모리 위에 올라가는 느낌이 강한 거지, 하드디스크에도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강한 거지 실제로 실행이 되진 않습니다.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무튼 해보시면 아는데 실제로 그 안에 막 뭐 깔아서 쓰고 막 그래도 데이터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리드 온리 메모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틀리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부품으로서의 롬이라면 CMOS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네. CMOS 사용하는 거는요, SRAM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램이라는 거죠.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서 얘는 재부팅하면 안에 내용이 싹 다 지워지는 거고요. SRAM도 그런 종류 중 하나예요. 그래서 CMOS랑 롬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가지에서 어떤 질문이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따지시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태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인가 약간 좀 따지시려고 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약간 덜컥 겁이 났어요. 어떤 궁금하시면 조금 더 질문 같다라고 느껴질 만큼의 어떤 제스처를 취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롬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실제로 옛날 게임들이 롬을 많이 사용했죠. 그리고 CD-롬이 대표적인 롬이거든요. 그래서 CD-롬에 있는 내용을 지우려면 어떻게 되죠? CD 라이터기 같은 걸로 이제 별도로 굽는다고 하죠. 근데 굽는 기계 동작 원리가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거 다 날리고 거기에 새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롬을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D-롬 할 때 롬이 그 뜻입니다. 아무튼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일단은 질문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알아보시고 이렇게 좀 반론 같은 걸 제기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차분기간 공부한 건 좋았는데요. 다음에 좀 더 질문스럽게 올려주시면 훨씬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에 보통 이제 그 운영체제를 롬에 막 삽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옛날 게임들도 약간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 게임 보면은 그 롬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막 팩 같은 거 있잖아요. 팩. 여기는 무슨 게임이 딱 들어있고 그것만 딱 써야 되는 팩, 게임 팩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도 이렇게 롬과 같은 어떤 같은 원리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